이 사람이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일까?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아산에 거주하는 78세 이기영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정확히 구별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무시하는 사람은 금방 보입니다. 그건 몸이 먼저 느껴요. 사실 관계에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건 쉽지 않지만 조심해야 할 사람은 의외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눈빛, 말투, 행동 속에 존중의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나의 삶 속으로 아무 허락도 없이 들어와 상처를 남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나는 이미 호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투를 이용해 관계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질투는 관계에서 때로는 불을 지르는 감정입니다. 내가 잘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상황이 생기면 몰래 시기하거나 견제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는 독이 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무시와 질투를 받을 때 나의 태도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81세 이순자. 할머니는 질투받을 땐 그 감정을 내 감정처럼 안아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그 사람 문제니까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가볍게 대할 때 내가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나를 지키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진짜 친구는 시간이 말해줍니다. 그 사람과 정말 잘 맞는 관계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는 공식처럼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세월이 답이에요. 실제로 사람 관계는 마치 연금술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삶이라는 불속을 통과한 뒤에야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친구라는 개념 자체를 더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체육복이 필요해서 매번 다른 반 친구들에게 빌리러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체격이 맞아야 했기 때문에 아무 친구에게나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체육복을 빌려줄 수 있는 필요한 친구였던 셈이죠. 이처럼 우리는 때로 필요에 의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통해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든지 바뀌는 것이고 친했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서운함이나 오해로 인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라는 존재를 하나의 틀 안에 가두기보다 시간을 두고 관계의 진정성을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결국 반복되는 패턴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한 가지는 내가 자꾸 이용당하는 것 같다면 그건 상대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왜 항상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왜 자꾸 누군가에게 호구가 되는 걸까? 이럴 때는 단순히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생애 패턴을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보다 더 깊은 단계인 분석은 내 삶 전반을 관찰하고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자기 성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 귀에 단맛과 쓴맛을 다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내 귀에 캔디처럼 달콤한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도 좋지만 때로는 나를 아끼기에 쓴소리도 해주는 존재가 진짜 친구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가 되면 주변에 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생깁니다. 그들은 나를 위한 말과 행동을 꾸준히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인 78세 유기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방울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 힘들 때마다 나를 받쳐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내가 그 친구를 아껴야 그 친구도 내 옆에 남습니다. 결국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조용히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필요할 땐 달콤한 말도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사람. 오랜 시간 관계가 쌓이면서 이 사람은 진짜다 싶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때로는 단호하게 조언을 해주고 멈춰야 할 순간에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다는 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보단 가끔은 내 김도 빼주는 친구가 필요해요. 아니면 사람이 자꾸 착각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로마 시대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의 마차 뒤에는 노예가 탑니다. 그 노예는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실수투성이입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 장면은 인간의 마음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취약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중 기분 좋을 때만 웃는 사람이 아니라 내 판단이 흐려질 때 조용히 경고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례한 사람도 참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 친구 모임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친구가 대놓고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습관이더라고요. 이처럼 무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선을 넘는 유형입니다. 후자의 경우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무례한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처음 무례한 언행이 나왔을 때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이 사람은 내가 막대해도 되는구나 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초기 반응 효과라고 부릅니다. 특히 명시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관계에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상사가 모욕적인 말을 자주 한다면 처음에는 참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증거를 남기고 정식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녹취를 하거나 정중하게 그런 말씀은 저에겐 상처가 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는 원래 저래라고 넘기다 보면 내 자존감만 무너지고 관계는 독이 됩니다. 그럴 땐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런 말은 나에겐 상처가 된다. 앞으로는 삼가달라. 이런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처음 무시를 당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평생 당합니다. 그때는 그냥 불편해서 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사람 취급은 받았을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한번 문이 열리면 다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내 경계를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침범은 말에서 시작해 행동으로 옮겨지고 결국 나를 하나의 물건처럼 다루는 수준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럴 땐 반드시 처음부터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 스스로가 사회적정서적으로 매장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땐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라는 이불킥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사람의 무례함은 세 가지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첫째, 대놓고 무시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 그대로 독재자처럼 굴며 이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겠지라는 판단 아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때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확신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 공격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불쾌하다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기분 나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암암리에 무시하는 유형입니다. 분명히 나를 낮추는 말인데 겉으로는 농담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냥 운이 좋았겠지? 이런 식으로 상대는 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방금 말은 조금 기분 나빴어. 다음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 번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셋째,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수인 경우 사과하면 관계를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질투의 발로 자기도 모르게 나를 누르며 우월감을 느끼려는 행동입니다. 이런 질투성 무시가 반복되면 상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 눌렀더니 찍소리도 못하더라. 이건 관계가 아닌 심리적 권력 게임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되돌아보게 되지만 그건 그 사람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나를 눌러보는 행위일 뿐입니다. 절대 내 탓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말과 행동입니다. 불쾌하면 불쾌하다고 말하세요. 애매한 무시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관계를 끊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내 선은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고친다면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건 나의 존중받을 권리를 지키는 선택이니까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 나이 들수록 자주 떠올라요. 같이 지내는 지인 중에 괜히 날 은근히 눌러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내가 작아지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 특히 질투는 조용히 시작해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한두 번 눈 감아준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삶을 흔드는 변수가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감정 중 하나는 질투입니다. 질투는 단순히 기분 나쁜 감정을 넘어서 때로는 내 평판을 망가뜨리고 중요한 기회에서 발목을 잡는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상대가 나를 향한 질투를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관계 안에서 무례함과 험담, 은근한 공격으로 풀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장 관계를 끊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나를 향해 마음속으로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나 스스로 감정의 선을 설정하고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나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건 내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허용된 틈을 더 깊게 파고들게 마련이기 때문에 처음 무례함이 시작되는 순간 단호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점점 더 노골적인 지배관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지는 척을 하는 것이 상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 결과일 때만 그렇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무기력하게 진다면 관계는 곧 내게 심리적 손해를 안겨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가 정말 위험한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3자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혼자 그 안에 있으면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그 사람의 말만 진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바깥에서 나를 아끼는 친구 셋 이상이 같은 경고를 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관계라는 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질투가 강한 사람은 무시하거나 자극하는 대신 일정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편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감정을 다루는 연습입니다. 최근 친구 장례식장에서 생각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하객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사람 평소에 진짜 인사성 바르고 누구한테나 잘했거든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그 사람 인복이 참 많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한 운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마음을 뿌리고 다녔는지를 기억합니다.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자리를 지켜주는 행동, 상대를 향한 배려가 오랜 시간 쌓이며 평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인품이 좋다는 평가는 결국 그 사람의 태도, 말, 행동이 일관되게 드러나며 쌓인 결과입니다. 한두 번의 선행으로는 그 어떤 신뢰도 얻기 어렵고 반대로 몇 번의 무례함으로는 오랜 인연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에게는 분명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찰입니다. 상대의 얼굴빛, 말투, 최근의 변화 등을 세심하게 살필 줄 아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신뢰를 얻습니다. 둘째는 관심입니다. 진심 어린 질문 하나, 안부 한마디에서 이 사람이 날 진짜 생각하는구나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셋째는 관용입니다. 관계가 삐걱거릴 때마다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힘이 있는 사람이 결국 곁에 오래 남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가 있어서 고마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 품이 넓은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평판이 좋은 사람들은 관계에 마음이라는 비용을 기꺼이 투자해왔습니다. 잘 들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섭섭할 땐 직접 말하면서 풀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 남습니다. 그들의 인품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관계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근 친구와 나눈 대화 속에서 깊은 울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늘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뭐 대단한 조언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건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지 아닌지입니다. 그 사람 덕에 내 마음이 괜찮아진다면 그 관계는 오래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품이 넓다는 건 꼭 태생이 특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릇이 작다면 종지를 여러 개 두면 됩니다. 감사, 배려, 기쁨, 이해, 이 모든 감정을 조그마한 그릇들에 하나씩 담다 보면 비록 한 번에 큰 것을 담을 수는 없어도 펼쳐놓으면 예술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커다란 대야처럼 모든 걸 넉넉히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물탱크처럼 무거운 비밀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줍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냉면 그릇처럼 차가운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저 작은 종지 같은 존재입니다. 작지만 마음 하나하나를 담아 여러 방향으로 펼쳐 보일 수 있다면 그건 그 자체로 깊은 품격이 됩니다. 누구나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그릇대로 산다고요. 하지만 그 그릇이 하나뿐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마음이라도 다양하게 담아내고 매 순간 다르게 꺼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저 종지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그릇 하나를 꺼내보세요. 감사의 그릇, 이해의 그릇, 기다림의 그릇.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면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친구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평판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작은 종지 같은 인생이더라도 그 안에 따뜻한 정이 있다면 그건 이미 예술이자 품격입니다.